네, 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나르시시스트 사랑의 단계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회복의 단계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버림을 받는 단계까지는 나르시시스트에 의한 단계였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회복의 단계는 바로 피해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이것을 극복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르시시스트와 완전히 관계가 다 정리가 되고 이 마음으로부터도 다 정리가 되면 정말 자유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삶은 이젠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차분하고 그리고 되게 위안을 주고 이렇게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감정의 휘용돌이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도 덜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연인을 돌보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이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한 회복을 하신다면 정말 이 몸에서 에너지가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그 에너지가 다 새어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온전히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나쁜 놈, 쓰레기 같은 사람 이러면서 그냥 잊어버려 이렇게 주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야, 잘 헤어졌어 이러면서 나는 그 애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럼 못된 놈 이러면서 욕이나 한번 하고 그래 잊어버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받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왜 그 인간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왜 헤어나지 못할까? 왜 자꾸 그 사람의 연락을 나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가? 왜 자꾸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지워버릴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나르시시스트의 말,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신념,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말, 사고가 우리 안에 굉장히 대부분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내 모습,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찾아서 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모습도 사실은 이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주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이었다면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이런 게 좋은 직업이야. 그리고 이런 게 좋은 사람이야. 너 친구는 누구는 만나면 안 될 사람이야. 어떤 모임은 나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입받아 왔기 때문에 이 사고를 이런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만의 판단력, 여러분만의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만의 색깔,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 방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하나하나까지 정말 나르시시스트들은 여러분들을 통제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책을 읽을지까지 다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색깔을 이제부터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원해요. 하지만 동시에 밀어내는 작업을 같이 합니다. 자, 이 과정을 같이 하면서 피해자는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 헤어졌거나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의 생일마다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갑자기 내가 무슨 어디 지역에 출장을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데이트할 때 카페에서 차를 마셨던 곳인데 너의 생각이 났어 이러면서 뜬금없는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진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극복하고
나 자신을 되찾아야지만 나르시시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접근을 하고 연락을 했을 때 이것을 완전하게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어려운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 바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피해자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종속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에게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어지고 나르시시스트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판단에 여러분들이 다 동화되어서 거기에 흡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르시시스트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그 사람이랑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 나르시시스트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그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들에게 주입한 생각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르시시스트는 일단은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과장이나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며 반면에 여러분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도 또 그런 부분은 과장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뭐 여러분한테 너는 정말 나이가 많아 보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끊임없이. 누가 보면은 내가 연상이랑 사귀는 줄 알겠다. 아, 너는 어쩜 그렇게 나이가 많아 들어 보이니? 이러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이 여자분은 자기 얼굴이 정말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나이 들어 보이나 봐. 나중에 진짜 연상이랑 결혼했어요? 라고 막 물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 이런 확신이 없죠. 계속해서 나르시시스트가 주입시켜 놓은 어떻게 보면 그 거짓된 판단에 내가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 어떤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야. 너가 예민한 거야. 너는 문제가 있어. 너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항상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고 여러분들이 설사 나르시시스트와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르시시스트는 확실한 말을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점을 막 던져놓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혼자서 이어보려고 애써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잊기 위해서 막 추리하고 추론하고 막 생각해보고 그땐 이랬지 아니 이때 이 말을 했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의 머릿속을 내가 들어가 보고 싶다. 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난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점으로 툭툭툭 던져놓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막 애써서 이어보고 이해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이 했던 말이라든지 누구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에게 어떤 문자 메시지를 줬는데 이날은 나한테 어떤 이메일을 줬는데 이때 만날 때는 뭘 해줬는데 이러면서 그런 단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퍼즐은 영원히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맞출 수가 없는 조각들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휙휙휙 던져져 버린 것이죠. 이 선을 이으려고 할수록 이 퍼즐을 맞추려고 할수록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순간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결혼은 너 같은 여자랑 하는 거래. 막 그때 내가 들었던 그 마음 그래 맞아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막 설레었던 마음 아니면 내가 뭐 그 사람에게 또 연락을 했을 때 나는 뭐 지금 상황이 지금 너무 복잡하고 내가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말이라든지 해서 이 사람이 던지는 그런 전혀 일관성이 없는 행동들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 당시에 내가 이땐 이랬네 이때 이랬네 그 퍼즐 한 조각마다 여러분들이 그 느꼈던 그 감정 그것을 여러분들은 평생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집착하는 순간 의문을 내가 막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생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해결되지 않는 건 굉장히 찝찝해요. 빨리 파헤쳐가지고 속 시원하게 알면 이 사람을 내가 떠날 텐데 모르니까 이 사람의 속을 내가 명확하게 모르니까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를 굉장히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비난합니다. 내가 정말 멍청했어. 어떤 나한테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정말 저런 인간을 만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막 저런 사람한테 당하다니 막 나는 멍청한 인간이야. 내가 저 사람을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애초에 눈치 못 챈 나의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못나서 여러분들만 저지르는 실수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르시시스트와 어떤 관계로든 엮여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여서 갈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나르시시스트에 의해서 뭐 사이비 종교에 끌려간다든지 다단계에 끌려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나르시시스트에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멍청해서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기력하다는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맺을 때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였고, 여러분들은 항상 수동적인 위치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나르시시스트가 이 운동을 하라고 하면 운동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지 않고, 뭐 집에만 있으라고 하면 뭐 집에서 뭘 한다든지, 이걸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을 떠났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삶에서 이제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따를 수가 있죠.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만의 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극복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관계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 그리고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부정해요. 무조건 낙관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살면서 그때 그 기억을 무한 재생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불타는 사랑을 했어. 근데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구의 반대편에서 평생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늙다가 죽어가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뭐 이 사랑은 나에게 운명 같아서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 세상에게 우리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뭐 외친다든지, 정말 세기의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남자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 것 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뭐 진정한 사랑이고 일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한 사랑이고 뭐 이렇게 막 확실하고 뜨거운 감정이 다시는 올 수 없는 사랑이고, 뭐 내가 정말 늙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60살, 70살이 됐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어딘가에서 운명적으로 만나서 그때는 우리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합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거 다 집어치우세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롤러코스터와 같은 감정 기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좀 사랑에 대한 부분,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좀 천천히 나중에 회복이 좀 되신 다음에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완전히 극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번 나르시시스트를 잊었다고 쳐요. 잊었다고 치더라도 또다시 그런 사랑을 또 원해요. 강렬한 사랑, 막 불타오르는 사랑.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도 내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막 가슴이 먼저 막 뛰고, 뭐 그런 사랑을 자꾸 또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일단 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나는 너무 슬퍼. 막 이 세상이 나를 막 괴롭히고 있어. 슬퍼.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슬픈가? 내가 정말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3자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화해서도 좀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같은 감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감정이 정말 막 홍수처럼 밀려와서 여기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글로 한번 써보세요. 글로 쓰면서 이것을 객관화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를 하지 마세요. 모든 남자들은 다 여자를 통제하려고 해. 여자들은 다 자기 멋대로야. 이렇게 일반화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동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나를 비판하는 마음, 나를 비난하는 마음, 네가 멍청해가지고 그래, 뭐 너가 사람 보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막 이렇게 이런 모자란 것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마음이 바다와 같다면, 이런 고통을 당한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정말 눈꽃만큼밖에 없을 거예요. 좀 나 자신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꾸짖고 아휴 이 멍청한 것 하면서 나를 혼내지 말고, 나를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이 기나긴 인생 60년 70년 살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였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했던 이 경험은 여러분들만 느꼈던 특별한 경험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막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막 이런 감정이나 막 이런 것들을 나르시시스트와 엮지 마세요. 막 저 사람도 막 지구의 반대편에서 막 나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겠지. 막 나를 그리워가지고 막 연락하고 싶은데 정말 연락을 못하는 거야. 내 마음이 아플까봐. 막 이런 착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 나르시시스트와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나르시시스트에 관련된 영상에 후버링이라는 개념을 따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과 다시 엮이는 거,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절대로 엮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한번 공개적으로 너를 한번 차주겠어, 이런 생각이 들다고 하더라도 참으세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다시 차이건 말건 이게 상관없이 여러분이랑 다시 엮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반응을 보이지 말고, 문자가 오건 이메일이 오건 뭐 사진이 오건 음성 메시지가 오건 뭐 집에 찾아오건 그냥 반응을 하지 말고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자친구 혹은 내 예전 남자친구가 나쁜 남자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찾다가 제 영상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정서적인 학대를 당한 것이지 그것이 세기의 사랑, 불타는 사랑, 뭐 운명적인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러신 분들은 글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쭉 적어서 객관화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된 영상 후버링은 영상 안에 카드 링크로 걸어놓을 테니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영상을 한번 보셔서 다음에 나르시시스트, 나의 정서적인 학대자가 다시 나에게 연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셔서 더 많은 피해자분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분들이 영상을 보고 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